이번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CQT 코리아의 곽승환 대표님이십니다. CQT 코리아는 양자 암호 통신 및 단일 광자 검출기 기반의 양자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는 딥테크 기업입니다. 인천 연수구 이천대학교 지원센터의 바이오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QT 코리아의 곽승환입니다. 옛날에는 양자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 시작하면은 일단 팔짱을 다 끼시기 시작하고 5분 지나면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좋으시는 게 대부분의 그 현상이었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여기저기 강연도 되게 많이 다니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 김정상 교수의 아이온큐 주식의 거의 30%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온큐 이후에 더욱더 이 양자 기술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할 내용은 2026년 양자 기술 트렌드와 미래 산업 적용 전략이고요. 그리고 부제는 양자 컴퓨팅, 통신, 센싱이 바꾸는 산업의 다음 10년입니다. 사실 옛날 같았으면은 1시간 분에 파워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면은 거의 이틀을 잡아먹었는데, 요즘은 그 제가 가진 데이터를 딱 집어넣으면은 예쁘게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AI가 만든 파워포인트입니다. 근데 요즘 클로드가 굉장히 파워풀해져가지고 클로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구글에서도 다시 반격을 시작해가지고 제미나이로 만든 파워포인트입니다. 오늘 사실 이 첫 페이지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오늘 강연의 핵심 질문하고 핵심 메시지. 이거는 이제 양자 기술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2026년에 양자 기술이 다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 그리고 기업과 학생이 실무적 관점에서 준비해야 될 방향,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양자 기술은 더 이상 이제 미래 그 공상과학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팅, 통신, 보안 센싱, 바이오, 국방, 반도체와 연결되는 차세대 산업 인프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업 관점에서 기술 자체보다는 적용 가능한 산업 문제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 사실 저희 회사 직원이 25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양자 전문가는 5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주변에 그 FPGA라든지 아니면은 그 광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양자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양자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만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된다라는 거가 오늘의 키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양자 기술에 빠지게 된 거는 2005년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SK텔레콤에 있었는데, SK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참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6년 동안 회사를 들들들 볶았는데, 결국 6년 만에 그 인하우스에서 양자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2011년에 국내 최초로 이 기업체에서 퀀텀랩이라는 랩을 만들어서 인하우스에서 양자 암호하고, 그 다음에 양자 단수 생성 장치, 그리고 그 이온 트랩 방식, 아이온큐가 쓰고 있는 이온 트랩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시작을 그때 2011년부터 했었고요. 결국에 그 기술성 평가도 다 통과가 됐었는데, 마지막에 이 사업성 평가?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작년에서야 이제 양자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결정이 됐고, 올해부터 투자가 많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세 발의 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 패러다임이 AI 다음은 뭐냐 이랬을 때, AI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양자가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병목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계산 속도의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보안의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측정의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뭐 지금 있는 것들 아무리 AI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뭔가 질문 하나 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프로 모드로 쓰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현재 이제 보안 이슈들, 지금 쓰고 있는 RSA가 이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쉽게 깨진다. 그래서 그 깨지는 거에 대비해서 지금 어떤 보안 체계를 갖춰야 되느냐. 그다음에 측정은 기존의 센서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지금 전 세계는 다 센서로 엮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센서인데요. 근데 그 센서들이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양자 기술로 해줄 보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래서 이제 양자 기술의 필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맥킨지에서 2026년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2026년이 양자 기술이 상용화의 전환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300개의 기업 이상이 양자 컴퓨팅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하는 거, 그리고 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스타트업 투자금이 12.6 빌리언.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작년에 저희 굶어 죽을 뻔하다가 올해부터 투자가 확 풀려가지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편한 상태로 강의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 컴퓨팅 기업 매출 규모가 2025년에 1 빌리언이 됐다. 그리고 빌리언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입니다. 그래서 1조가 아니라 요즘 뭐 1.5조죠. 근데 28년에는 최대 4.4 빌리언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35년에 양자 컴퓨팅 경제 가치가 2.7 트릴리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릴리언이면은 2,700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양자 기술이 연구 단계를 지나서 초기 산업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개발해왔던 양자 암호 장비는 이미 그 국내에 상용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뗀다던가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뗀다던가 이런 때 백본이 그 국가융합망이라는 백본이고요. 그 국가융합망이 양자 암호로 지금 보호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계산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 2.7기가 이러면은 그 정도의 속도로 연산을 빨리 한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처음부터 병렬 처리를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컴퓨팅을 처리를 한다라는 거고, 통신은 이제 누군가가 이 양자의 특정 중에 누군가가 관측을 하면 양자의 상태가 붕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누군가 도청이 시도됐을 때 도청 시도됐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양자 센싱이라는 거는 양자 스테이트가 굉장히 붕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붕괴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민감한 센서들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자 기술이라는 게 랩 안에서 기술도 아니고 사이언스도 아니고 이제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들을 끼치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테고, 그래서 양자란 무엇인가 이랬을 때 기존에는 거시적인 거고 미시적인 거고, 그 다음에 고전 역학은 결정론적인 거고, 그 다음에 양자 역학은 중첩 상태고, 그 다음에 측정은 있는 그대로를 확인하는 거고, 양자는 측정 행위가 상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산업 활용은 기존에는 이제 기계공학, 그 다음에 기존의 전자공학 이랬는데 이제 지금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싱으로 바뀌는 거죠. 제가 2006년인지 2008년인지 그때쯤에 이제는 전자공학과가 다 양자공학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전자공학과가 양자공학과로 바뀐 학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그 양자 기술의 3대 핵심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중첩, 얽힘, 측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어려운 말을 하자면 뭐 불확정성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풀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중첩이라는 거는 하나의 상태가 그냥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두 가지의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 즉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동전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동전 앞면이 1이라고 그러고 뒷면이 0이라고 그러면은 세워가지고 팽그르르 돌리는 상태, 이 상태가 중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얽힘이라는 거는 두 개의 그 양자가 얽힘 상태에 있었을 때 한쪽을 측정을 하면 반대쪽에 있는 거는 반대 스테이트로 나타나게 된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사실 이거는 시간을 초월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에다가 양자 하나를 갖다 놓고 얽힘 상태에 되어 있는 양자 하나를 갖다 놓고 또 여기에서 얽힘 상태에 되어 있는 양자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측정을 하면은 이거는 그 빛의 시간과 상관없이 동시에 안드로메다에서는 반대쪽으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얽힘을 가지고 저기가 그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비웃으면서 신은 주사위 노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그리고 측정이라는 거는 이제 뭐 확률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들, 이것들이 관측 상태를 하면 하나의 상태로 보인다. 이게 사실 우리가 양자역학을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긴 배웠어요. 그래서 화학 시간에 보면은 전자의 궤도에 대해서 계속 배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딱 한마디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전자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지 않고 전자 구름의 형태로 있다. 이게 이제 양자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누군가가 그걸 측정을 딱 하려고 봤을 때 그때 뭐 맨 바깥쪽 궤도에 있다든지 안쪽 궤도에 있다든지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하고 큐비트라는 건데요. 비트는 기존에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0 또는 1이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논리 연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높은 안정성,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써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범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복잡한 문제에 도달을 하면은 굉장히 계산량이 한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느려지고 이제 중간에 또 에러가 나서 멈춰지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고요. 큐비트는 이제 0과 1의 중첩 상태를 가지고 있는 퀀텀 비트를 퀀텀 비트라고 큐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라는 거가 이제 확률적으로 돼서 전체가 동시에 들어가게 돼서 이거를 동시에 확률적인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RSA 2048을 깨게 되는 거는 현재 슈퍼컴퓨터로 해봐야 100만 년 뭐 이렇게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RSA 2048 정도가 이제 퀀텀 비트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퀀텀 비트가 한 3,000개 정도만 돼도 RSA 2048 정도가 깨지는 거는 수초 안에 깨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암호라든지 아니면 포스트 양자 암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장하고 있는 퀀텀 비트, 그러니까 우리 거 컴퓨터가 뭐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가 뭐는 무슨 1000큐빗이에요, 뭐는 뭐 2000큐빗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적으로 이 결맞음이라고 해서 코헤런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게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 동시에 맞아서 돌아가는 것들은 한 32큐빗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결맞음 시간이 한 10분, 15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32큐빗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30큐빗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큐비트가 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IBM이 쓰고 있는 초전도 기반은 실제적으로 1000이건 2000이건 실제 이 코헤런스 타임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는 그 정도밖에 없다. 32개나 요즘은 60몇 개도 돌아가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테스트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그 양자 얽힘 상태가
그러니까 결맞음 상태라는 것들이 굉장히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쉽게 무너지는 걸 이용해서 센서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슈퍼 만능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부분 다 이제 기존의 AI라든지,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하고 얽혀져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돌아갔을 때 장점을 크게 발휘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길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도 우리가 맨 처음에 ENIAC이라는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 ENIAC이라는 컴퓨터의 기능은 딱 하나였었거든요. 그 탄도의 거리, 각도, 뭐 어떻게 날아갈 것인가, 그거 계산하는 거 딱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사실 손안에 엄청난 파워풀한 컴퓨터를 들고 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계속적으로 알고리즘이 계속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양자 컴퓨터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히 그 RSA처럼 뭐 소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이게 산업적으로 굉장히 위협이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 양자 결맞음 코헤런스 타임이 굉장히 짧아서 마이크로 세컨드가 32개의 퀀텀 비트가 마이크로 세컨드끼리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는 진짜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연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코헤런스 타임이 짧은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오류 제어, 이게 확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오류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 새로운 알고리즘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칩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4,000 큐빗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이상은 못 돌아갑니다. 그럼 결국 칩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칩 두 개를 연결을 했을 때 그 사이의 연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참고로 아이온큐에서 쓰고 있는 이온 트랙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이런 어떤 진공 챔버 안에서 동작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온들을 띄워놓고 레이저로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맥시멈 그 챔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6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 개를 연결을 했을 때 어떻게 서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장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극저온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양자 컴퓨터 그림 보시면 이렇게 금색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막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실제 그거는 냉각기고, 그 아래 들어가 있는 양자 컴퓨터 칩은 그냥 손바닥보다도 작은 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그 위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고 금색으로 달려있는 그거를 양자 컴퓨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제 손가락 4개 정도의 크기의 그 칩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칩을 굉장히 저온으로 냉각시킨 상태에서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일종의 냉장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공 챔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진공도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물리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양자 기술의 전체 지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팅하고 커뮤니케이션이고 퀀텀 센싱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의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최적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쪽에 강점이 있는 거고, 양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양자 암호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전에 개발해서 지금 아마 그 갤럭시 퀀텀이라는 폰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김연아가 광고를 했었던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이 양자 난수 생성 칩인데요. 그것도 제가 개발해가지고 삼성에다가 납품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간의 이 통신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만 해킹당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통신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누군가가 해킹을 못하고 도청을 못하게 하는 게 양자 암호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얽힌
기술로 이용을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 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미래의 양자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싱이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사실 이 국방용으로는 스텔스 탐지하는 레이더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멀리서 날아오는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눈 오고 비 오고 안개 끼고 구름 껴도 그 상태에서도 굉장히 한 3km, 4km를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센싱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질병 진단, 저희가 맨 처음에 그 SK텔레콤에서 4명이 나와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양자 암호를 개발을 바로 시작을 못하고, 그리고 그때가 2022년이라 장비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바이오 센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바이오 쪽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잽싸게 피보팅을 지금 양자 암호하고, 원래 이제 양자 암호를 저희는 개발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양자 암호하고 그 다음에 양자 센서들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 가스 센서 같은 경우에, 특히 메탄가스 같은 경우에 이 새 나오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센서들을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반도체 공정에서 아주 미세하게 나오는 그 독가스들,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는 이제 미래에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LIG 넥슨이 로봇계 회사를 하나 샀어요. 지금 청와대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로봇계 회사를 샀는데, 그 로봇계도 역시 밤에도 잘 못 보고, 특히 비 오고 눈 오고 안개 끼고 구름 끼면 잘 못 보는 그런 상태인데, 그 로봇계의 눈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아무 제약 없이 뭐 연기가 있어도 잘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GPS 대책 우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이게 앞으로는 상당히 많은 그 혁신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으로도 비행기 같은 것들 이제 북한에서 GPS 제밍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GPS 제밍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잘 개발돼 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계산의 한계를 바꾸는 기술, 주요 적용 분야는 이제 그래서 제약, 그래서 신약물질, 뭐 이런 것들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소에 그 신약 개발하려고 하면은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사실 양자 컴퓨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는 것들을 뭐 2달로 줄일 수 있다, 1달로 줄일 수 있다. 이게 처음에는 그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논문이 나왔죠. 그 IBM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암 치료제를 1달 만에 찾아냈다라는 논문이 그 네이처 피직스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효율 배터리 소재 및 촉매 설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사실 금융에서의 주식시장에서 돈을 잘 벌고 안 벌고의 차이는 그 1초거든요. 그래서 뭐 개미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그 크게 투자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현상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이란하고 종전협상을 맺었다 그러면 어떤 거가 가장 빨리 오를 것인가,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류는 정말 복잡합니다. 근데 그 복잡한 물류, 특히 이제 물류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우리가 T맵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현대차 맵을 쓰고 있을 때, 연휴가 됐거나 아니면은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에 차들이 이렇게 몰렸을 때 이거 얼마나 그 효율적으로 분산 배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 관련해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을 한다, 말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암호를 깰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AI 쪽에 적용이 되면은 역시도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모델 최적화의 활용이 지금도 되고 있죠. 가능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 양자 컴퓨터는 아직 초기 단계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그 IBM의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오류 보정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양자 컴퓨터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매출을 굉장히 양자 컴퓨터 한 시간 열어주고 돈 되게 많이 받고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국가가 양자 컴퓨터를 사다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천에 있는 연세대 IBM 양자 컴퓨터도 역시 인천시에서 돈을 대가지고 그걸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탑 쪽에 인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 그러니까 그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의 단점을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가 커버를 할 수 있고, 또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의 단점을 초전도체가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서 인수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